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 컴퓨터 살 때 고민이 많이 되시죠? 가격이 낮은 것도 아니고 수십 또는 수백만 원까지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부모님들 자녀가 컴퓨터 사달라고 하는데 200만 원, 300만 원 이러면 깜짝깜짝 놀래시죠? 웬만한 TV나 냉장고보다 비싼 컴퓨터라니. 나는 김치 냉장고도 몇 년째 못 사고 고민하는데 컴퓨터 가격이 왜 이리 비싸? 하도 졸라서 공부하라고 사줬더니 매일 게임만 하는데 게임기를 저 돈 주고 샀나 싶어 현타가 오는 분들 많습니다. 학생들도 친구들에게 나 컴퓨터 200만 원짜리 샀다. 라고 자랑했는데 친구가 놀러와서는 우리 집 컴퓨터 이거보다 싸게 샀는데 성능 똑같은데? 라는 이야기들은 기억 있으실 것입니다. 또 다른 친구는 우리 집 컴퓨터가 너네 집 거보다 좋은데 가격은 훨씬 싸. 너 호구당했네. 어디서 눈탱이 맞고 다니냐? 라고 말하면 기분이 마구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난 거기다 페이커가 쓰는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사도 너보다 싸게 샀어. 라는 이야기까지 들으면 김이 팍 새서 그동안 너무 소중했던 내 새컴이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어 보입니다. 사실 컴퓨터 구매할 때 어디 물어볼 것도 마땅치 않고 인터넷에 물어보면 댓글이 우르르 달리는 게 컴퓨터 파는 사람들이 눈탱이 치려고 하는 것 같아 겁나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컴퓨터 구매했는데 저런 소리 들으면 뭐라고 말도 못하고 속만 끙끙 앓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입니다. 곧 컴퓨터를 구매할 예정이신 분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비싼 돈 주고 산 컴퓨터, 현타 올 일 싹 없앨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컴퓨터가 가정에 보급된 지 벌써 4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컴퓨터를 구매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고민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컴퓨터가 다른 여타 가전제품들과는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TV나 냉장고, 세탁기 이런 가전제품들은 구매 시 크게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가전제품은 삼성, LG 같은 메이커 제품만 사도 크게 후회할 일이 없으며 저가 상품을 산다고 해도 해당 기능만 잘 되면 됩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그 용도에 따라서 스펙이 다르고 스펙에 따라 가격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또한 컴퓨터를 구성하는 부품 하나하나 역시 용도에 따라 무궁무진한 조합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을 자주 하지 않는 부모님들 세대는 요즘 어느 정도 사양이어야 게임을 할 수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게임을 즐기는 학생 역시 게임하는 것만 생각하지 컴퓨터 스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잘 되면 좋은 컴퓨터, 안 되면 무조건 똥컴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자 사람들마다 의견도 분분하고 좋은 것만 찾다 보니 비싼 것이 좋다는 편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알아보고 컴퓨터를 구매했는데 눈탱이 맞았다느니, 새로 샀는데 기존 컴퓨터와 별 차이 없다느니,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컴퓨터 구매, 꼭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세 가지만 일단 알고 실행에 옮기면 후회할 가능성이 대폭 낮아집니다. 지금부터 주목하시고 컴퓨터 구매하실 때 꼭 참고하세요. 첫 번째, 컴퓨터는 삼성, LG 같은 메이커는 비추합니다. 가전제품 하면 삼성, LG를 떠올립니다. 세계 굴지의 기업에서 만든 컴퓨터, AS도 편하다고 하니 당연히 컴퓨터도 삼성, LG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물론 노트북은 나쁜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컴퓨터는 대기업 말고 조립 PC로 구매하세요. 20-30년 전에는 대기업 컴퓨터가 당연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삼보, IBM, 삼성, 현대 등등 다수의 대기업에서 컴퓨터 산업에 진출했습니다. 당시에는 대기업 PC를 구매하는 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20년 사이 조립 PC로 트렌드가 넘어가면서 대기업 PC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기업에서 PC를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대기업 PC는 범용적인 호환성도 떨어지고 성능도 가격 대비 조립 PC보다 못합니다. 요즘 조립 PC 업체들도 많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눈탱이 치는 것도 어렵고 AS도 최소 1년부터 3년까지 잘해주며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견적도 잘 내주고 가격도 대기업 PC보다 많이 저렴합니다. 두 번째, 고사양 컴퓨터로 꼭 사야 하는 건 아니다.
조립 PC라고 하더라도 고사양 컴퓨터는 300만원씩 나옵니다. 만약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면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컴퓨터 구매자들은 필요 이상의 고사양 컴퓨터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게임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라면 100만원 정도 혹은 그 아래 가격으로도 충분히 원활하게 즐길 수 있는 사양의 컴퓨터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고 싶다면 컴퓨터의 용도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인기 게임은 게임 플레이를 위해서 필요한 컴퓨터 사양이 높지 않습니다. 게임 개발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고객들이 자신들이 만든 게임을 즐겨야 하므로 범용적인 사양에서 구동 가능하게 게임을 만들기 때문이죠. 간혹 높은 사양의 컴퓨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 적당히 옵션을 타협하면 게임을 즐기는데 무리가 없으며 게임할 때 불편함 역시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싼 부품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지만 게임 성능이 엄청 좋아지지 않아서 괜한 돈을 썼나 하는 경험을 많이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사무용, 게임용, 방송용, 그래픽용 등등 내 용도에 맞춰서 조립 PC 업체에 견적을 요청하면 합리적인 구성을 많이 추천해줍니다. 견적은 많이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비싼 거 샀다가 나중에 비싸게 팔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컴퓨터는 신제품이 나오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성능도 이전과 가격은 비슷하지만 성능은 더 좋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2-3년 전에 아무리 비싸게 주고 산 컴퓨터라도 거기에 맞는 가격으로 중고 컴퓨터 사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중고가가 급격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싼 컴퓨터의 감가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겠죠? 세 번째, 컴퓨터 가격은 업체와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용도로 컴퓨터 견적을 요청해도 업체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견적을 요청할 때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의 견적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땅히 견적 낼 시간이 없다면 컴퓨존, 다나와 같은 대표적인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그리고 그 업체에서 제공하는 완제품 컴퓨터에서 자신의 용도에 맞는 컴퓨터를 고르세요. 각 컴퓨터마다 가능한 게임과 작업 등에 대한 정보까지 있어 잘 모르는 분들도 목적에 따라 컴퓨터를 구매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거기서 필요에 따라 램, 저장 공간, 그래픽카드 등의 업그레이드를 추가하시면 편리합니다. 또는 CPU, 메인보드, 저장 공간은 그대로 가져오고 램 그리고 그래픽카드와 거기에 맞춰서 파워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조립까지 요청해서 택배로 편안하게 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잘 아는 분들이라면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특가 상품으로 드래곤볼 모으듯 한 뒤 조립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이 내용을 보실 것이므로 믿을만한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가격은 업체뿐만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코인 열풍이 불었을 때 그래픽카드 값이 말도 못하게 올라갔었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잠잠해졌지만 여전히 그래픽카드 가격은 예전보다 비싼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학기 초나 특별히 컴퓨터 스펙업을 해야 하는 킬러 타이틀이 등장한 시점에도 조립 PC 수요가 많아 컴퓨터 가격이 올라갑니다. 또한 신제품이 나오면 처음에는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가 천천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장 급한 것이 아니라면 그 시기를 피해서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이 동일 사양이지만 훨씬 저렴하게 컴퓨터 구매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만 알고 있으셔도 컴퓨터 견적 합리적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내용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전자제품에서는 제품이 얇을수록 그리고 작을수록 더 좋은 기술이 집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컴퓨터에서는 다릅니다. 얇고 작은 컴퓨터는 성능이 좋지 못합니다. 물론 미관상의 이유로 혹은 공간이 협소한 분들은 이런 컴퓨터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만약 인터넷 웹서핑만 하고 영화 보기 또는 인강 정도 용도로 평생 사용할 것이라면 그 컴퓨터를 구매하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 게임도 하고 포토샵도 하고 멀티 작업도 많이 하는 분들이라면 슬림형, 올인원 또는 미니 컴퓨터를 저렴하다고 사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컴퓨터의 성능이 생각보다 낮은 것뿐만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하는데도 불편함을 겪거나 아예 부품 장착이 불가한 경우도 많습니다. 간혹 자녀에게 컴퓨터를 사주는데 기왕 사주는 거 노트북으로 사주겠다며 i7 CPU가 들어간 메이커 노트북 사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컴퓨터들은 가격은 비싼데 내장 그래픽 카드만 있어서 자녀가 원하는 용도에서는 쓸모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노트북 가격이 데스크탑보다 비싸므로 성능이 더 좋을 것이라 오해를 하는 분들에게서 자주 발견됩니다. 여기에 외장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면 가격은 더 뛰는데요. 외장 그래픽 카드라도 노트북에 들어가는 것은 같은 제품처럼 보이지만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것보다 성능이 좋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휴대성 때문에 더 비싼 것이지 성능은 데스크탑보다 좋기는 힘듭니다. 어디 돌아다니면서 게임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리고 게임이 메인 용도라면 노트북은 비추입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구매 시 현타와 호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보다 더 자세히 알면 좋겠지만 살아가기도 바쁜데 일일이 컴퓨터에 대해서 공부하고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돈이 많아서 가격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런 내용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말씀드린 내용 잘 알아두셨다가 컴퓨터 사실 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컴퓨터 초보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